여보세요? 네, 박재용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지소미아가 이제 폐기가 당분간 연장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오늘 네. 그 소개해드릴 말씀은 이제 그 일단 미국 입장에서 지소미아가 그 연장된 게 그 자체 이제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네. 자기들도 또 그렇게 압박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사 일단 굿 뉴스라고 나오네요, 처음에는.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건 좋은 뉴스다. 한국이 그걸 이제 마지막 그렇게 결정한 건 미국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 이 한국 정부는 근데 이 무역 문제, 역사 분쟁 이 향후 일본과의 협상 네. 결과 따라서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근데 문제는 그 지소미아 연장된 건 잘 된 거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한미 동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참 예. 제가 보기에 가만 보면 특이한 게 미국 측에서 이렇게 한미 동맹에 대한 지적, 우려 이렇게 계속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 아닌가. 예. 이렇게 오히려 한국 쪽에서 뭐 늘 시끄러웠지만 미국 쪽에서는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우려를 나타내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계속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역시 그 문제의 핵심은 그 주한미군 그 방위 분담금 때문에 이 한미 관계가 여전히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지적하는 게 이 문제인데 그 양국은 한미 양국이 그 한국 전쟁 때부터 맺은 동맹이 철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 현재 지금 미국을 강도라고 비난하는 그런 그 한국 운동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나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 한 전문가의 얘기가 북한이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을 자기들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별로 이제 2017년경에 계속 북폭 얘기 나올 때 그 북한이 상당히 좀 겁을 먹었었는데 지금 겪어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어허, 예. 그래서 문제가 뭐냐? 북한이 최근 이 문제 여러 가지 상황 극복하려고 미국은 이제 좀 무서워지고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이제 밀착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북한 외교관 최선희라고 있죠. 네. 이 사람이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 외무장관 등 관계자와 회담을 가졌다. 그러면서 최선희가 한 말을 소개하는데 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 미국하고 이렇게 지루한 실무회담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기들은 내 뒤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다. 미국하고 뭐 아쉬울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짱 부리기 시작을 한다는 건데 네. 그럼 굉장히 이제 상황이 골치 아파지죠. 이제 미국이 러시아하고 중국까지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차라리 발을 빼야 되는 여기서 골치 아파지니까 중국 러시아하고 대결 국면이 되면 여러 가지로 지금 선거 앞두고 힘들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뭔가 피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한국 입장이 제일 어려워지는데 이 그 지소미아 유지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한미 동맹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 이게 지금 근본적인 기본적인 미국의 시각이고 네. 그 우려하는 거는 북한이 러시아하고 중국에 밀착하고 있다. 이 점을 지금 미국이 제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좀 걱정되네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상황은 이런데 또 여기서 미국이 지적하는 게 얼마 전에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 네.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한국이 그 빠졌죠. 불참했죠. 예. 그래서 그 유엔 제3위원회가 그러니까 북한의 끔찍한 인권 사항에 대한 그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네.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5개국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을 한국이 빠졌다 이겁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 북한 동포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혹한 그 인권 상황을 다루는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 딱 이 문장만 들어도 상당히 참 외국 사람들 입장에선 안 좋게 보이겠죠. 아, 당연하죠. 북한 동포들의 예. 그 가혹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다루는 결의안인데 한국은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결의안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1,10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로 추정되고 네. 6개월에서 23개월 아기들이 3분의 1이 최소한의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예. 5명 중 1명은 만성 영양실조 상태. 뭐 지금 한마디로 북한 인구의 절반이 제대로 된 보건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동참을 안 했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결의안이 북한은 그 국민의 복지가 아닌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하면서 이제 강력히 비난을 했다 이게 설명을 하는데요. 네. 특히 이 결의안이 이 반인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 포함해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총체적인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한국이 여기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제 12월에 북한 인권에 대한 안보리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또 어떤 그 회의를 열 예정인데 여기 문제가 중국이 역시 예상한 대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지금 중국하고 더 달라붙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여기서 중국하고 북한이 이렇게 공조를 취하지 않을까 계속 이게 더 우려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과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북한과 이제 미국이 투 트랙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 문제를 압박을 하면서 그 인권 투명성 문제를 같이 투 트랙으로 이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 쓴 사람이 아주 그쪽 전문가인데요. 네. 그런데 문제 한국은 뭐냐? 지금 미국의 시각이 이렇고 유엔에서 45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그 원비어 그 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자마자 그 죽은 그 대학생의 부모죠. 그 네. 오토 원비어의 부모. 아, 문재인이 면담 안 했죠. 예. 예, 만나주지도 않았죠. 예. 그 맨날 그 인권 변호사, 인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장 그 인권 문제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 그런 부모들을 면담조차 안 해줬다는 거. 이걸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 심각한 그야말로 그 비인권 가장 잔혹한 인권 상황 국가를 지금 편들고 있는 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같은 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 이 뉴스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에서 문재인을 어떻게 보는지 한미동맹의 예, 이거-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지 딱 나오네요. 예. 예, 그렇죠. 예, 뭐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아들, 예. 어떤 그 책을 냈군요. 예. 하다가 그 UCLA에서 좀 학생들의 막 시위로 곤욕을 치렀다 이 얘기를 네. 한번 전해드렸는데 이 RNC 즉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이 사람 책을 출간되기도 일주일 전에 미리 대량 주문을 한국 돈으로 약 1억 원치를 어휴. 미리 샀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가지고 왜 공화당 전국위가 이제 공화당의 후원회 같은 거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부금 내는 사람들한테 이제 선물로 그 책들을 나눠줬다. 한마디로 기부자 기념품으로 그 책을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거나 할 건 아니다 이거죠. 네. 자기들 비용 가지고 자기들한테 기부금 낸 사람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책 사서 선물 준 거니까 그 자체로서 큰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게 또 이 보도한 데가 다른 데가 아니라 그 트럼프하고 제일 사이 나쁜 대표적인 언론사죠. 뉴욕타임즈네요. 예,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든 이제 비판을 하고 싶어서 네. 이제 강하게 이걸 했는데 특히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하는 베스트셀러 순위가 굉장히 미국에서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책들 보면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몇 주간 1위했다 이런 게 굉장히 꼭 홍보죠. 예. 예, 굉장히 가장 권위 있는 책 베스트셀러 순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필이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서 한번 1위를 한 겁니다. 어이구, 예. 예, 그러니까 바로 나오자마자 막 11만 부씩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대량 구매를 해버리니까.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자기들이 제일 비난하고 싶은 책이 자기들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위를 딱 해버리니까 굉장히 비기 싫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막 지적하는 기사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예. 한마디로 이 공화당에서 한마디로 좀 이렇게 좀 부정한 짓을 했다는 것이 계속 비판을 하는데 예. 사실 한국에서는 정치인들 더 참 책 가지고 치사한 일들 많이 하죠. 아이, 그럼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유재수 예. 청와대에 있었던 그 사람은 사모펀드 자기가 금융위에 있으면서 자기가 관련된 사모펀드한테 책을 무지하게 팔아달라고 했다고 그러죠. 자기가 쓴 책을.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은 카드 단말기 갖다 놓고 긁었잖아요. 유명하죠. 예.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카드 기계 갖다 놓고 자기 책
할 정도로 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한국 의원들 보면 이제 선거 때 되면 별의별 책들 다 하나씩 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책장사로 해서 이제 뭐 후원금씩 받듯이 많이들 하는데 뭐 지금 그 뭐 뉴욕 타임스가 워낙 그 트럼프한테 이 비판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그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뭐 보기 좋은 거는 아니죠. 그 전국위원회에서 이런 책을 1억 원어치씩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와줬다는 건 결코 뭐 어디서 좋은 소리 들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치인들 이런 문제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발의 피네요. 한국에서 지금까지 문재인 일당의 한 짓에 비하면 그럼요. 예. 세 발의 피. 그래봐야 저 책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정도. 네, 아유 고맙습니다.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